최첨단 드론, 정말 멋지죠? 그런데 이 좋은 드론이 왜 그렇게 자주 추락하는 걸까요? 대부분은 기체 결함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흥미롭고 놀랍게도 바로 우리 자신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드론 사고의 주범이 기계가 아니라 조종사인지 그 역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드론 추락 사고의 원인을 따져보니까 기술적인 결함은 겨우 10%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뭐냐? 전부 조종사의 실수. 그러니까 인적 요인이라는 거죠. 이 압도적인 차이, 이건 우리가 드론 비용을 대하는 자세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여러 연구를 봐도요. 드론 사고의 70에서 90%가 조종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기술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졌는데 왜 사고는 줄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은 드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똑똑한 기술을 다루면서 왜 우리 인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는 걸까요? 그 답은요, 조종 스틱을 잡은 우리 손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드론을 조종할 때 사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는 아주 이성적인 기장과 함께 엄청나게 충동적이고 겁에 질린 부조종사가 같이 타고 있거든요. 이 둘 사이의 갈등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뇌에 조종사가 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에는 훈련받은 대로 아주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이성적인 기장, 바로 우리의 전두엽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위협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반응하는 당황한 부조종사, 즉 변연계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성적인 기장이 조종관을 잡고 있지만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 이 당황한 부조종사가 조종관을 확 낚아채버리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편도체 납치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이성적인 뇌를 납치해버리는 거예요.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이성적인 사고 회로를 그냥 차단해버리고 생존 본능을 최우선으로 작동시키는 거죠. 바로 이때 조종사는 그동안 받은 훈련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의 본능적인 공포 반응, 즉 변연계는 위협을 감지하고 불과 0.1초 만에 우리 몸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전두엽이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분석을 시작하는 데는 0.5초 이상이 걸려요. 이 아주 짧은 시간 차이가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뇌 속의 싸움이 실제 비행에서는 어떤 위험한 실수들로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조종사들이 정말 흔하게 빠지는 5가지 치명적인 정신적 함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바로 자동화 의존 편향입니다. 요즘 드론들 GPS나 자동 복귀 기능이 정말 뛰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에이, 기계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안일함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상화 편향인데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배터리 경고등이 막 깜빡이는데도 괜찮아. 이 정도는 딱 한 컷만 더 찍고 가자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죠. 명백한 위험 신호를 애써 외면하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드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제 고착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 설정에만 너무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한 배터리 잔량이나 장애물 경고 같은 건 그냥 휙 지나쳐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꼴입니다. 네 번째는 터널 시야입니다. 조종사가 FPV 화면에 너무 몰입해서 마치 터널 안에 있는 것처럼 시야가 확 좁아지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화면 밖의 실제 장애물은 당연히 못 보고 심지어 화면 구석에 뜨는 중요한 경고 메시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조작 방향 혼란입니다. 이건 숙련자들도 겪는 아주 흔한 실수죠. 드론이 나를 향해서 날아올 때, 그러니까 노즈인 상태일 때요.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스틱을 오른쪽으로 밀었는데 드론은 왼쪽으로 가버리는 상황. 머리로는 반대로 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당황하는 그 순간 본능이 이성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전문가들은 과연 이런 인간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의 본능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 본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죠. 바로 이 말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원시적인 뇌 반응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대신에 그런 반응이 불쑥 튀어나오더라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장치, 다시 말해 뇌를 위한 방화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방식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즉 HMI를 최적화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복잡한 조종 화면의 정보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서 조종사의 정신적인 부담, 즉 인지부하를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시각이나 청각뿐만 아니라 조종기의 진동 같은 촉각까지 활용해서 중요한 경고는 절대 놓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위험 및 오류 관리, TM이라는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훈련합니다. 아주 간단한 3단계 프로세스인데요. 비행 전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미리 예측하고 비행 중에 실수가 발생하면 즉시 알아차리고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안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조종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인 이상 실수는 피할 수 없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걸 빨리 알아채고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과 능력을 갖추는 것, 즉 안전한 조종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 비행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행 전에 기체 점검은 꼭 하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항공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ISAFE 체크리스트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비행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혹시 아픈 것은 없는지, 약 먹은 건 없는지, 스트레스나 피로는 어떤지. 이런 간단한 자기 점검만으로도 정말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론을 안전하게 조정한다는 건 스틱을 얼마나 현란하게 움직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인지적인 함정들을 피하면서 위기 상황에서도 훈련된 절차를 따를 수 있는 일종의 정신적인 훈련의 영역인 거죠. 다음에 드론을 날리실 때 이륙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조종관을 잡고 있는 것은 정말 이성적인 나 자신인가? 아니면 본능에 휘둘리는 나의 원시적인 뇌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으로 안전한 조종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